오늘도 평화로운 수험생 필수템 채널. 여기는 진짜 댓글창 꽃밭이네 꽃밭 크크크. 그만큼 레전드 댓글이 많다는 뜻이다. 그 중에서도 필자가 뽑는 희대의 댓글 하나로 댓글창에서는 그야말로 대학전쟁의 장이 열리게 된다. 최종 학력을 아무도 모르는 수학 강사라는 영상에 평범한 댓글 하나가 달리는데 밑에 달린 댓글이 무려 124개. 대구에서 초중고 나왔는데 경북대 출신보다 영남대 출신들이 더 잘 가르쳤던 기억이 나. 학벌과 가르치는 기술은 다름. 둘 다 고만고만하지 뭐. 서울대 출신보다 영남대 출신이 더 잘 가르쳤음. 이랬어야 납득이 갔을 땐 물론 이렇게 되면 이 말 자체도 믿기도 힘듦. 많이 돌았나? 경북대랑 영남대가 고만고만하다고. 마 이거 대학 볼 줄 모르네 완마. 다들 이리 와보소 임마. 이거 경북대랑 영남대가 고만고만하단다. 경북대 영남대 차이는 연세대랑 시립대 정도 차이임. 물론 지방 사람들 인식에서는 여기서 떠드는 애들은 전부 경북대랑 영남대 이상인 거지? 영대가 입결 스펙트럼이 많이 커요. 대구 사는 애들 중에 경대는 약간 안 되는데 다른 곳 가기에는 돈이 아까우면 영대 가는 애들이 꽤 있는데 얘네는 공부 좀 한다고 봐야 됨. 지방대다 보니 위아래 격차가 큰 건 어쩔 수 없음. 영남대한테 과외받은 게 레전드. 서울 사람들이 보기엔 경북대나 영남대나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 태국이랑 미얀마 중에 누가 더 잘하냐군요. 동남아시아 평균은 와 태국 넘사벽이지만 전 세계로 볼 땐 부산대는 모를까 경북대가 한국? 부산대랑 경북대는 같은 급으로 봐야. 경북대가 부산대보다 더 높은 거 아니었음? 내가 잘못 알았나? 현재는 부대가 평균적으로 입결 100분이 4% 정도 높아요. 부대가 더 입결 높습니다. 부산대나 경북대나 크크본이는 어디 다니시나요 전 노다이. 교토대 아니면 팔을 쳐라. 그리고 이 전쟁을 끝내러 오는 이가 있었는데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에서 보기엔 경북대나 서울대나 거기서 거기야. 무슨 서울이 세상 중심인 줄 알겠다. 오늘도 꼭 같은 수험생 필수템 댓글창. 대학부터 직업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자면 내년에 고려대에 입학해서 연고TV에 들어갈 계획 다 세워놓은 학생입니다. 님이 연고TV 나라 보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네요. 영상 내려주실 수 있나요? 반사게이야 댓글 쓸 시간에 공부해라. 그럼 연고대 간다. 물론 미래 캠퍼스, 세종 캠퍼스. 남서울대도 비록 천안에 있지만 좋다고 들었어요. 지방에 있다고 다 별로인 건 아니에요. 동서울보단 남서울대가 훨 나아요. 네임밸류가 있는 학교예요. 캠퍼스도 넓고 좋고 재단에 돈도 많고 학생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대학교라고 들었어요. 제가 동서울대 중국 비즈니스과 18학번인데 20년 졸업이거든요. 제가 입학할 때 경쟁률 15대 1이었어요. 그리고 등급 센 학과도 많고 전문대 중에 좋은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를 무시하는 영상 같네요. 이런 거 올리는 걸 가급적 자제해주세요. 자제가 임마. 하, 이거 보고 동서울대 무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외에도 댓글창만 보면 의사부터 변호사, 삼성맨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필요한 분은 바로 방구석 판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그 이유는 최근 여대에 눈사람 사커킥 빌런이 나타났다고 한다. 해당 내용을 요약하자면 오후 8시 30분부터 새벽 3시 30분까지 총 7시간 동안 미대생이 올라프를 만들었다고 한다. 퀄리티 보소. 그런데 부시지 말라는 팻말을 만들러 잠깐 과실에 간 사이에 올라프가 사커킥을 맞은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옆에 있던 토끼 눈사람도 같이 당했다고 한다. 놀란 거리도 아닌데도 신기하게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는데 1번 안내판 안 보이게 뭐 하는 거냐, 2번 정성스럽게 만든 건데 왜 부수냐. 판사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시? 이번 연도 연세대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한 의대생이 여자 화장실에서 브이로그를 찍다가 걸렸다. 조사 과정에 따르면 놀랍게도 그가 촬영한 브이로그는 30편이 넘었다는데, 그러나 이번 학기에 화장실 브이로그 의대생을 뛰어넘는 인재가 또 한 명 나오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이번 학기도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연세대 전적. 연세대 전자는 모든 공대 중에 최대 인원을 자랑한다. 다른 학과에 비해 N수생이 많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연령대 스펙트럼이 넓다. 어느 날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는데 교수님이 앞으로 수업 시간에 퀴즈를 본다고 하신다. 공대 놈들이 퀴즈를 보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퀴즈를 보는 이유가 바로 한 학생이 자진해서 다 같이 퀴즈를 보자고 이메일로 건의했다는 것이다.
자기 혼자 보면 될 것이지 굳이 이걸 다 같이 보자고 한다고? 당연히 여러 학우들이 불평을 하긴 해서도 한국인 특불만 있어도 나서서 잘 얘기 못함. 그렇게 모두가 체념하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퀴즈빌런의 질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놀랍게도 남이 찾지도 않았는데 굳이 자신의 정체를 온 천하에 밝힌다. 퀴즈를 보자고 건의한 사람이 나다 이 가족 같은 것들아. 여러분 약해지지 맙시다. 이번 연습을 준비조차 못할 정도로 그간 학업을 소홀히 하셨다면 여러분은 얼마 뒤 중간고사를 망치고 철회하거나 낮은 학점 받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딱딱한 공학인이 됩시다. 라는 장문의 카톡을 남겼고 그 밑에 남은 40명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답변이 올라오는데 훈이게이야. 이 글을 본 누군가는 아직 분이 안 풀렸는지 에타의 퀴즈빌런의 학과 그리고 실명을 공개하며 저격하는 글을 올린다. 이 사건은 단번에 에타 인기글로 등극하며 모든 연대생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퀴즈빌런의 질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해당 사건의 주인공이 나다 이 가족 같은 것들아. 나는 재영준이요. 즉 50억 자산가가 될 남자이다. 퀴즈보는 과정에서 연습을 충실히 한다면 이론적 토대로 함께 연습하기 때문에 돌 하나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우리 반 평균 성적이 높아지고 학생들도 철저히 공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권해했는데 학우분들이 이렇게 싫어할지는 몰랐다. 미안하다. 이 가족 같은 것들아. 예로부터 인간은 경쟁이라는 전쟁 속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지 못했다. 경쟁은 삶의 기본 조건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삶 안에는 아직도 치열한 경쟁들이 많은데 이러한 경쟁을 헤쳐나가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크루를 창단한다. 그리고 사실 입시라는 주제 또한 전쟁이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입시라는 전쟁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연고생들이 모여서 연고TV라는 동아리를 창단하게 된 것은 아니다. 연고TV는 동아리가 아닌 기업이다. 즉 연고TV는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이다. 아무래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영상보다는 입시에 대한 내용을 위주의 영상이 많다 보니 자대에서 가장 싫어하는 TV 1위라고 한다. 그러나 싫어하는 것 치고는 지원 경쟁률이 상당히 빡세다고 한다. 필자가 지인에게 듣기로는 50대 1의 경쟁률을 자랑하며 그 이유는 돈을 잘 버는 회사다 보니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계약금이 생각보다 세다고 한다. 계약 기간은 1년 반 사이에서 2년이라고 하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물갈이가 된다고 한다. 초대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11기까지 크루를 모집했다. 연고TV 출연진은 본인의 닉네임을 사용하며 특히 니자 돌림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데 연이, 균이, 생이, 신이, 둔이, 반이, 선이, 훈이, 그리고 권이 등 니자 돌림을 사용했던 멤버들이다.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김두목준이 외고전시가 공부법,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주디의 영어 공부법,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로이의 정시 멘탈관리 강의 17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강민철 티에 고전시가 강의만 따로 구매해도 교재 포함 7만 6천 원에 들을 수 있는데 전문가도 아닌 양반들의 강의를 17만 원을 받는 건 아니지 않냐 였다. 그리고 연고TV 목적이 수험생들 동기부여가 아니었나요? 와 같은 실망한 의견들도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연고TV는 애초에 동아리가 아니고 철저하게 기업이다. 사실 기업이라는 단체는 애초에 목적성 자체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그렇다면 기업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비판할 수 있을까? 당연히 가능하다. 보통은 이윤 추구가 과하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 치킨집들이 다같이 치킨 가격을 올리면서 여론은 치킨집들을 향해 대단히 분노했다. 여기서 다른 점은 치킨은 사 먹으면서 비싸다고 욕하지만 연고TV 강의는 사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비싸다고 욕만 한다. 새벽까지 게임만 하던 우리 아이가 갑자기 로이의 정신 멘탈 관리 강의를 듣고 정신 차리고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새벽까지 게임이 아닌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삼수생이었던 한 학생이 올 1등급 성적표를 공개하며 화제가 되었는데 의대는 못 가는 성적을 받았지만 치대 그리고 연대는 충분히 합격하는 성적을 받았다. 정말 놀랍게도 그녀는 본인의 꿈을 위해 이과를 버리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진학했다고 한다. 즉 치대 연대를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것이고
연대 경제학과를 선택했다는 소리인데 개소리 같지만 좀 멋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주 야물딱진 댓글 하나가 연고TV 영상에 올라오는데 연고TV 또 주작 사건 터짐.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해당 사진의 성적표가 이상하다는데 안 이상한데 필자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필자는 애초에 연고TV에 대해서 잘 모르고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이슈가 터지니 배때같이 달려가서 물어뜯는 부류에 속하니 그냥 남이 써온 걸 그대로 참고하여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공개된 성적표에는 생원 1등급 표점이 64점이라고 적혀있지만 평가원에 따르면 생원 1등급 커트라인이 65점이라고 하며 표점 증발 때문에 100분이 90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존재하지도 않는 성적표 사진을 영상에 공개했다는 것이다. 야물딱지게 비슷한 사건이 하나 기억 속에 떠오르는데 이대를 다니는 한 삼수생 유튜버가 올 1등급 성적표를 공개하며 화제가 되었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이 서울대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라는 댓글을 남기자 안 간 거라고는 생각 왜 안 해? 학교 프레임보다는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싶어. 라고 답한 그녀는 수능 성적표 주작으로 검거되었다. 이번 연고TV 사건에 대해서 그냥 참고자료를 잘못 사용했다고 말하면 딱히 할 말은 없지만 아무래도 교육업계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내년에 고려대에 입학해서 연고TV에 들어갈 계획이다 세워놓은 순수한 학생도 있는데 이런 사태가 터져서 참 안타깝다. 참고로 이 학생은 이미 자신이 연고TV에서 사용할 닉네임까지 이미 정했다고 하는데 연고TV 멤버들은 니자 돌림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본인은 윤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겠다고 한다. 니자 돌림으로 필자가 다른 닉네임을 하나 추천해줬는데 틀리. 돈이 있어도 가질 수 없는 학교, 대한민국 최고 학벌을 상징하는 학교,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숙여지는 학교, 관악을 포기하라 라는 슬로건을 가진 학교. 오늘은 서울대학교 성남 캠퍼스에 대해서 알아보자. 서울대학교에 성남 캠퍼스가 어디 있냐? 사실 서울대학교 성남 캠퍼스의 본명은 동서울대학교이다. 앞으로 동서울대학교는 명이 너무 기니 그냥 서울대라고 말할 테니 개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기를 바란다. 위치부터 소개하자면 동서울대라는 이름답게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다고 알려져 있는 속리단길, 롯데월드, 월드타워가 있는 잠실 송파에 위치해 있지는 않고 잠실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학교 명칭은 동서울대지만 사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에 있으면서 왜 이름은 동서울대냐? 남서울대는 충청남도 천안에 있으니 그것보다는 그래도 양반이니 좀 봐주자. 정확한 위치는 가천대학교 바로 옆에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천대랑 교류 활동이 많은데 참고로 학술적인 교류처럼 단순한 교류가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피지컬적인 주목 교류 활동이 있는 편이다. 한 번은 교수님이 고학년 학생회를 불러서 OT에 꼭 참여하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요즘 젊은 것들이 꼭 술만 먹으면 가천대 학생들이랑 주먹교류를 해요. 이렇게만 보면 가천대랑 사이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지만 동서울대 축제를 하면 아무도 안 오고 아무도 참여 안 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것에 비해 가천대 학교 축제를 할 때는 동서울대 학우들이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서 즐겨주는 편이다. 참고로 동서울대 동기들은 가천대를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니 너 다음에 보자. 딱 기다려. 학교 이름이 주는 이점이 상당히 크다. 실제로 필자가 해본 적이 있는데 알바 지원할 때 가끔씩 학교 서류를 출력해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는데 손가락으로 앞 글자 하나만 가려서 찍으면 전교 꼴등에서 바로 전교 1등이 되는 매직을 보여준다. 다른 학과는 모르겠는데 우리 학과는 과잠을 아무도 안 입고 다닌다. 이쯤 되면 쪽팔려서 안 입고 다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참고로 필자 친구가 학생회장인데 이 새끼도 진짜 패급 오브 패급인 게 과잠 신청 기간을 깜박해서 아무도 과잠을 신청 못했다고 한다. 전문대라는 명칭답게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학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디로 취업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새우잡이 배를 타는지 짜장면 배달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도 없고 현재 재학 중인 필자도 미래가 불투명하다. 대부분 대학에 생각이 없던 애들이 부모님에게 등 떠밀려서 오게 된 케이스가 많다. 문신 국밥돼지 톰 브라운만 모일 것 같지만 문신 국밥돼지 톰 브라운을 입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없다. 그 이유는 문신 국밥돼지는 좀 있는데 톰 브라운을 입은 문신 국밥돼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참고로 여아구들은 있으니 패션이 상당히 많고 운동장에서 틱톡 영상을 찍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가끔씩 목격할 수 있다.
참고로 필자의 스펙을 소개하자면 수능날 늦잠을 자는 바람에 수능 전국 꼴등을 찍은 경험이 있지만 다행히도 내신 7등급으로 운 좋게 서울대를 추가로 합격했다. 그렇다고 전국 꼴등이 가는 학교라고 절대 무시하지 마라. 우리 킹 서울대학교는 절대 아무나 오는 학교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전교 꼴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서울에서 가장 비싼 강남역 한복판에 있는 대학교, 전현직 국회의원의 자녀들 그리고 상당수의 재벌 2, 3세가 다녔던 대학교, 대한민국 유일하게 정신학원에 속한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 1200만 원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대학교. 오늘 알아볼 대학교는 강대라고 불리는 강원대, 아닌 강남대성본관 재수학원이다. 난 재수 안 할 건데. 꿈깨자. 올해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재필삼수라는 말을 가슴 깊숙이 새기도록. 재수는 필수요. 삼수는 선택이자. 사수는 가슴이 시키고. 어수는 운명이니라. 실제로 필자의 대치동 학창시절을 떠올리자면 아무래도 강남 8학군에 있는 학교이다 보니 대체적으로 공부를 아주 야물딱지게 했다. 반 1등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고 2등부터 남은 아이들도 대체적으로 재수를 했다. 현재는 신해인재, 두각 등 다양한 재수학원이 대치동에 생겼지만 그때 당시에는 괜찮은 재종반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강대에서 재수를 했다. 강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문 중 하나를 거쳐야 한다. 수능 성적표를 제출하거나 시험을 보고 들어가야 하는데 참고로 나무위키에는 이과 기준 7에서 8% 즉 중경외시 공대로 적혀있지만 필자가 정확하게 기억하기에는 그것보다 조금 아래인 건 동원 공대 정도 성적이면 강대 본관에 충분히 합격한다. 최상위권을 따로 모아둔 일반 2반을 앞반이라고 칭하며 앞반 커트라인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경북대 의대생도 있었고 경희대 공대생도 있었다. 유력 집안 자제들도 상당하며 전현직 국회의원의 자녀들은 물론 재벌 2, 3세 상당수도 강대에 다녔다. 유명한 일화로는 H자동차 정몽준 전 회장의 막내 아들 몽준 주니어는 실제 필자 지인과 같은 반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페이스북에 국민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건데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냐. 나는 글을 올렸다가 기자들이 해당 글을 퍼나르며 엄청난 파장과 함께 집에서 호출 전화를 받고 학원에서 바로 조퇴했다고 한다.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이때 정몽준 회장에게 뺨을 맞았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혼이 나긴 해서도 맞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정시로 연세대를 합격하며 그의 재수 생활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다. 강대 본관은 위치는 강남역 부근에 있으며 자타공인 전국 1위 재수학원이었다. 2017 수능의 만점자 3명 중 유일한 N수생이자 자연계 학생이 강남대성 재원생이며 2017학년도 서울대학교 의예과 정시합격 인원 25명 중 12명, 2018학년도 30명 중 15명을 배출해 그야말로 압도적인 대학 진학 실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강대 본원 강사 퀄리티는 상위 몇 반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네가 뭔데 강사를 판단하냐? 필자는 현재 메디컬 종사자이며 반박시 니뇌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청진기 들고 찾아갈 테니 각오하자. 그래도 앞반에는 유명한 강사들이 야물딱지게 들어온다. 필자 때는 이명학티, 박광일티, 이창모티, 김동욱티 이 정도로 기억한다. 아오움이라는 업체에서 급식을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인터넷에 서칭을 해보면 수능 망쳐서 삼수를 하는 게 아닌 강대밥이 맛있어서 삼수를 한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밥맛이 아주 야물딱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필자 다닐 때 기준으로는 좀 별로였다. 네가 뭔데 강대 밥을 판단하냐? 필자는 현재 배슐랭 가이드 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반박시 네 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청진기 들고 찾아갈 테니 각오하자. 강대만의 특이점이 있다면 라떼는 한 반에 50명씩 구겨 넣어서 좀 짜치게 했었는데 지금은 인원수를 조금 줄여서 한 반에 30명씩이라고 한다. 강대에는 빌보드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모의고사 랭킹을 벽에 실명으로 붙여놓는다. 주변 애들 성적이 나름 괜찮아서 자극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요즘은 아무리 좋은 컨텐츠가 있어도 다른 학원에서 다 베껴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측면은 다른 재종학원도 상당히 잘 되어 있다. 결론은 뭐다? 학원이 잘 가르쳐서 학원 시스템이 좋아서 애들이 대학을 잘 가는 것이 아닌 애초에 잘하는 애들만 걸러서 뽑으니까 잘 가는 것이다. 너는 강대 다녀서 메디컬 합격해놓고 왜 강대를 까고 있냐? 필자가 의대에 합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왜냐하면 수능을 5번 봤으니까.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최상위권 대학의 수시 합격생 3명 가운데 1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계에서 포기 학생이 더 많았는데 정부의 인재 육성 정책의 핵심인 반도체 학과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특히 서울대와 연고대 등 상위권 대학은 공대 등 이공계 자퇴가 많았는데 의학 계열로 갈아탄 학생이 많아서란 분석입니다. 왜 그런지 수험생 필수템 채널이 알아보겠다. 수능 전날 서울대 에타에 한 글이 올라왔는데 재수생, 반수생, 군수생 모두 수능 잘 봐라. 이제 거의 다 왔다. 떨지 마라. 우리가 누구냐? 전국에서 의대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 학생이다. 04년생들에게 사회에 쓴 맛을 느끼게 해주자. 모두 목표하는 점수 나오길 바란다. 이처럼 현재 의대 입결률은 매번 최고치를 갱신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대 과열 현상을 반박하는 웹툰이 하나 있다.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군의관 3년 2개월, 순환기 펠로우 2년, 소화기 펠로우 2년. 탈모고 혈압고지혈증 관절염 복부비만 통풍을 가진 채 40대 대머리 아저씨가 되고 나서 내과를 개원했지만 결국 손님이 오지 않는다. 너무 현실적이라서 소름이네. 올해 내과 1000명. 의대에 금은수저들 많다는데 대단한 것 같음. 내가 금은수저였으면 굳이 의대 보내줘도 가진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반응과는 정반대로 실제 대치동 근처에만 가봐도 의대 포함 전문직을 위해 오수는 기본이요, 군수 포함 육수생, 채수생도 허다하게 많다. 그렇게까지 해서 의대를 가야 함. 사실 페이닥터만 해도 대기업 부장보다 훨씬 많이 벌기는 하지만 그것이 과연 5년이 넘는 시간과 비교될 수 있을까? 대치동이라서 그런지 필자 주변에는 의대를 가기 위해 엔수를 했던 사람들이 유독 많았으며 그들의 공통점은 명확하게 단 하나였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병원을 물려주시니까. 이 보따리를 풀지 말지 필자도 상당히 많이 고민했다. 이번 이야기만큼은 훈이의 이야기니 오해는 하지 말기 바란다. 훈이를 소개하자면 훈이는 한국 빅5 병원의 의대생이며 놀랍게도 훈이네는 가족 전체가 의사 집안이다. 훈이가 수지를 처음 본 건 너무나도 추운 11월 겨울이었다. 훈이는 남들의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야물딱지게 열람실에 출첵을 했다. 열람실을 자주 다니다 보면 비슷한 사람들만 나오기 때문에 목표물이 얼추 추려지기 시작하는데 훈이의 목표물 중 한 명이 바로 수지였다. 그 당시 훈이는 본과 1학년이었지만 연애는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모쏠 그 자체였다. 남중남고 출신이며 지금까지는 짝사랑에만 그쳤던 그의 연애 소설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운명의 그녀를 만난 순간이라고 느껴졌다. 훈이는 연애도 공부처럼 했다. 그녀를 공부하기로 시작한 훈이는 그녀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었다. 훈이는 공부하는 모든 것을 적는 습관이 있다. 그렇다고 그녀가 하는 행동을 기억하기 위해 글로 기록하는 행위는 어딘가가 이상하지 않는가? 그래서 훈이는 짱구에게 카톡으로 연애 상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기 시작한다. 수지를 타겟으로 잡은 훈이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짱구에게 보고하는데 언제까지 이 짓만 할 수도 없는 노릇. 용기 있는 남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훈이는 수지에게 번호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훈이의 질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 후 훈이는 수지에게 초콜릿을 선물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책꽂이를 선물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필기구를 선물하고 수지는 더 이상 도서관에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훈이의 질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훈이는 수지가 어떤 책을 도서관에서 빌렸는지 이미 다 알고 있고 심지어는 수지가 빌린 책을 반납해야 하는 날짜까지 미리 알고 도서관에서 매복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엇갈린 탓인지 수지를 만나지는 못했다. 이렇게 훈이의 질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훈이는 이미 그녀의 인스타 아이디를 알고 있었고 그녀가 밴드부 소속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태어나서 베이스를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훈이는 본과 2학년의 학업량을 모두 소화하는 동시에 2달 동안 베이스를 배운 실력으로 수지가 있는 밴드부에 합격했다는 것이다. 훈이의 계획은 동아리에 잘 침투해서 수지와 자연스럽게 친해질 생각이었고 당연히 그녀를 따라왔다는 것을 절대 들키지 않을 예정이었다. 그리고 훈이는 드디어 2달 만에 수지와 마주친다. 훈이를 보자마자 수지는 훈이도 소름 돋을 한마디를 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잘 찾아오셨네요. 수능이 끝나고 필자가 어쩌다 보니 한 수학 선생님의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제자들은 3명 정도 참석한 것 같고 나머지는 조교분들과 연구진분들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아무래도 평소에는 수업 시간에 인강 촬영을 하기도 하고 쉬는 시간만 되면 다른 학생들이 줄 서서 선생님께 질문하기에 수업을 오랫동안 듣기는 했어도 선생님과 대화해본 기억은 딱히 없었다.
선생님께서 자신에게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면 전부 대답해 주신다고 하셨다. 모 수학 강사한테 궁금한 게 딱히 여자친구 있는지 물어봤다. 질문을 컷당했다. 연봉이 얼마나 질문을 컷당했다. 그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묻지를 말라고 하시지. 그래도 그냥 밥만 먹고 가기는 그래서 한 번 더 질문했다. 수년간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라고 물어봤다. 무조건 노력이 아니고 재능이라고 하셨다. 순간 필자의 귀를 의심했다. 아니, 이런 대답은 보통 강사 입에서 나오기 어려운 대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는데 거기다가 덧붙이셨다. 노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도 아니고 무조건 압도적으로 DNA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아이들과 아무리 가르쳐도 그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였다. 그냥 초짜 강사도 아니고 수십 년간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보면서 나온 대답이 결국 유전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니. 강사 외암? 그때 당시까지만 해서도 조금 의문을 품었는데 최근에 한 인터뷰 기사를 보고 생각이 달라졌다. 솔직히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다. 남들보다 공부를 훨씬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머리가 좋아서 잘 풀리니까 꾸준히 했었던 것 같다. 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잘하셨어서 유전에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역시 지능도 유전이지. 아버지는 서울대 학석사 퍼듀대 박사 포항공대 교수. 누나는 서울대 전자전기공학. 시대가 달라져서 수석이 이제 팩폭을 하는 때가 왔구나. 이제는 다들 재능에 대한 영역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시대가 왔다. 그러나 여기 아직 시대에 저항하는 이가 있었으니 재능이 아니라 그들은 공부법을 빨리 깨달았을 뿐이라고요. 이 영상은 소정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영상. 이 아니다. 스터디 코드는 과연 사기인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조나모 씨가 15년 이상을 공부법만 연구했고 심지어는 조나모 씨 혼자 연구한 공부법이 아닌 스카이생들을 여러 모아놓고 그들이 말하는 핵심의 공통점을 찾아서 만들었다고 한다. 스터디 코드를 듣고 말하는 사람은 딱 두 부류다. 1번,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그건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당신의 경험이 부족해서. 2번, 스터디 코드를 보고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그건 착각하는 것이다. 당신은 깨달은 것도 없으면서 마치 레벨업했다고? 뭐 어쩌라는 거냐?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거 본다고 아무것도 안 달라진다는 말이다. 필자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최고의 공부법이건 뭐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3번. 까놓고 주변에서 스터디 코드 보고 스카이 갔다는 사람, 아니 하다못해 인서울 갔다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다. 그건 너가 대치동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더욱더 놀라운 점은 스터디 코드 오프라인점 예전 위치가 바로 대치동 깊은 생각 건물 지하에 있었다. 그런데 없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온라인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라는데 과연 그럴까? 만약 성과가 좋았더라면 스터디 코드를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을 텐데 말이다. 그들이 철수한 이유는 안 봐도 뻔하지 않은가? 최고의 공부법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버리고 철수한 꼴이다. 반대로 실적이 좋고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시대인재와 기타 인간들은 어떤가? 그것도 딱히 믿을 것은 못 되는 게 수많은 질 좋은 컨텐츠들을 생산하면 뭐 하겠는가? 그것을 전부 소화시켜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아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 같은가?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 다시 태어나라는 거냐? 과위를 받든 학원을 가든 결과로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위권 학생이든 중위권 학생이든 반드시 성적을 수직 상승시키는 전설의 학원이 실제로 존재했다. 그 학원의 비결은 공부법 아님? 그럼 수업 퀄리티? 문제풀이 스킬이겠네. 그 학원의 비결은 골프채. 다시 대학 콘텐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올린 스터디 코드 영상 댓글들을 보면서 필자는 무섭다. 스터디 코드 이건 무슨 종교 수준이다. 원래 필자는 웃기는 것에 욕심이 있지 내용에는 딱히 관심이 없지만 오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부법 그리고 동기부여에 대해서 필자의 의견을 얘기해보겠다. 우선 필자는 이분에게 딱히 악감정도 없고 이분의 공부법이 최고의 공부법을 넘어선 공부의 진리라고 생각을 한다. 이러한 진리는 스카이를 가기 위해 몇십 시간 아니 몇백 시간을 넘어선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몇 년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이론을 과연 몇 달 적용해본다고 공부법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가수 현미 선생님께서는 두성 소리를 내는 진리에 대해서 깨닫기까지 50년이 걸렸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수능에서 한 과목을 깨닫기까지 보통 3수가 걸리고, 2과목을 깨닫기까지 4수가 걸리고, 3과목을 깨닫기까지 5수가 걸린다. 만약 당신이 조나모가 얘기하고 있는 공부법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면 당신은 이미 1등급을 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불리는 이 공부법이라는 것과 매우 유사한 것이 있다. 바로 자기개발. 이 자기개발은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일원화시킨 것이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이론은 많은데 성공한 사람은 많지 않다. 이론의 문제일까? 아니면 실행의 문제일까? 이러한 자기개발에 대해서 제임스 자니가 얘기했다. Hey, are you looking to improve your life? Do you want to change your current situation? Do you want more happiness? Money? Do you want to be liked? Do you want people to notice you more? Hi. Do you want to prove them wrong? The people that you know don't believe you can achieve something great? This is it, you tell yourself. Whilst everyone else is partying and indulging in short-term pleasures, I'm going to be working on myself. It feels great, doesn't it? You feel better about yourself, don't you? It feels like you've climbed right out of that dark place you were just in. And that is when you become blind to the traps that lie in wait. Self-help makes you feel good, there's no doubt about it. There's this amazing feeling of satisfaction that I felt after finishing the final page of every self-help book that I read. I had a rise in motivation. I felt like I had just completed the level of some video game and my character had just leveled up. That feeling of accomplishing something after reading each book made me feel incredible. And after finishing that self-help book, I would go straight onto Amazon and order a bunch of new ones. That cycle would repeat itself many times over. Buy a new book, feel a strong sense of motivation after reading it, and then buy another book, and on and on and on it went. It is easy to get hooked to self-help. Whether orchestrated or not, the self-help world can put you under a massive illusion, the illusion of progress. After reading that book, you feel accomplished. After attending that seminar, you feel accomplished. After watching that self-help video, you feel accomplished. You feel like you've achieved something great and have done something really productive. That motivation lingers in your system, urging you to buy the next book, attend the next seminar, watch the next video. It's only when you take a second to pause and reflect when you realize nothing has changed. 비타에듀 수학 강사인 이기용키는 이런 말을 했다. 위인전이든 자기계발서든 남의 기구 과거의 일일 뿐이다. 미래는 스스로 만드는 거다. 진짜 성공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공부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한다. 이에 대해서 롤랜드라는 일본의 수백억 개의 자산가 롤랜드 역시 비슷한 말을 한다. まず一言だけ言わせてください。今日僕のこの話を聞いて、なんかちょっと人生変わるかもしれないなとか、成功のコツつかめるかもしれないなと思ってる方、もしいたとしたら、もう今すぐ席を立って、ちょっとトイレ休憩に行くか、ちょっと外の空気でも吸ってきてください。つまり何が言いたいかというと、講演会来たって、大して大切な話は聞けないよと。来たって、本当、ちょっとね、エッジがある発言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来たって何も変わらないよということを、今日、講演しにあえてきました。自己啓発頼りすぎると危ないよっていう話を遠路はるばる港区から車で15分もかけてあるのか、自分で考えないからです。誰かが何かが自分を変えてくれるかもしれないとか、成功者がめちゃくちゃとっておきの成功の秘訣を教えてくれるかもしれないとか、そういう風にね、期待しすぎてるんですよ。もう受動的なんですよ。思考が停止してるんですよ。だから変わらない。もし話聞いて成功するとしたら、今日この武道館、この観客席よりも出演者の楽屋の方が人多いはずじゃないですか。でも実際今日来てみたら、こうやっておそらく成功したい方たちですよね。たくさんいて、そして出演者のバックヤードは僕入れて4人なんですよ。ね。厳しいこと言うようですけど、これが現実なんです。僕が皆さんに今日伝えたいこと、それは成功のコツ? そんなものは自分で考えて自分で探. 애들 수험생이 딱 두 종류거든요. 그냥 군말 없이 열심히 하는 애들. 제 두 번째는 약간 이제 동기부여충들. 하루 종일 동기만 부여당해. 오늘도 열심히 하자고. 좀 쉬어볼까? 사람이 안 바뀐다니까? 우리 바뀌진 못하지만 조금씩 선회시킬 수는 있어. 그거를 보는 거 아닌가?
누군가가 수필템 채널에 이런 댓글을 남겼다. 확실한 공부법. 책상에 앉아 책을 핀다. 문제를 읽고 푼다. 틀린 것을 공부한다. 반복.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각자 자신만의 성공담을 얘기하지 남의 성공담을 참고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대학에 합격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합격자들은 각자 자신만의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남의 공부법을 소개하지는 않는다. 미래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남의 미래를 성공시키고 싶었던 한 남자. 그가 만든 이론의 가장 큰 실수는 스터디코드의 이론을 만든 스카이생조차도 남의 공부법을 참고해서 합격한 것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 부딪혀가며 공부법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2006학년도 16일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대리시험에 응시한 S대 대학생 이모군이 적발됐다. 이모군은 서울 강남구 소재모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이날 시험에서 4교시 종료를 얼마 앞둔 시점 인상착의를 확인하던 감독관에게 적발되어 추궁 끝에 대리시험 사실을 시인 관할 경찰서로 이송됐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날 치러진 이모군의 최종 점수를 확인한 결과 78점이 나와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모군은 작년 수학능력 시험 성적표와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인터넷 모 사이트에 대리시험 의뢰 광고를 게재했고 청담동에 소재 중인 한 학부모로부터 1억 원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모군은 시험 직후 도주할 생각이었지만 감독관에게 덜미를 잡히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한편 이 사실을 알고 경찰서로 뛰어온 실제 해당 학생은 이 새끼가 나도 124점을 받는데 78점을 받았다 며 분개하며 이모군을 폭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압수된 이모군이 받은 현금 1억 원을 조사한 한국은행 측에 따르면 이 돈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조 지폐로 확인되어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수능 3개월 전, 이제 곧 9월 모의고사가 다가오는데 학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다. 수능을 앞둔 학생들을 두고 수술하러 떠날 수가 없어 라는 구체적인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 누가 그걸 믿음? 그런 거에 속는 사람도 있음. 지금 생각하면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루머라고 하기에는 그의 안색이 학생들에게 더욱더 큰 확신을 주었다. 이에 많은 학생들이 아련하게 쳐다보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다. 실제로 얼마나 큰 사태인지 설명하자면 대치동학원협회에서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자료에 따르면 매년 수학학원 수강생 수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학원이 깊은 생각이며 깊은 생각의 공동원장이 바로 한석원T다. 참고로 라떼는 한석원 선생님의 현강을 들으려면 반드시 고2 때 깊은 생각을 다녀야지만 고3 때 한석원T의 현강을 들을 수 있었고 전교 1등 그리고 2등이 깊은 생각 최상위권 반에 다니고 있었다. 해당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실제로 깊은 생각 학원의 수많은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깊은 생각에서 학부모와 학생에게 해당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는 안내 문자까지 보내게 된다. 실제로 한석원T도 현강에서 무슨 해괴한 소문이 돈다면서요. 내가 너네들보단 건강하고 100m 달리기를 해도 내가 이긴다 라는 자신감을 보이셨다. 참고로 한석원쌤 현강을 들을 수 있는 선택받은 고3이 되어버린 전교 1등과 전교 2등은 고3이 되자마자 현우진 유론으로 갈아탔다. 네이버 카페에서 대치맘들에게 생명 1타 강사 윤도영T가 신나게 조리돌림 당하고 있다. 아무래도 준막 카페가 입시계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보니 괜히 대응해봐야 본인만 손해라는 것을 인지했다. 지금까지 워낙 더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던 윤도영T라 이번 일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며 그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선빵을 맞고 가만히 있으면 돈수다. 세상 사는 거 녹록하지 않다. 무식한 거 자랑하는 줌마들 상대하는 것도 지친다. 예전에 중3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회 했었다가 진상 줌마한테 데이고 바로 접었다.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올 수 있는 수업도 아니니 듣지 말 것. 간곡하게 대기자들을 위해서 드랍하실 거면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흡수해도 개강날 말도 없이 안 오고 나중에 환불받으러 온다. 다른 대기자들에 대한 배려는 1도 없고 지밖에 몰라 올해부터는 개강 이후 드랍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릴 거다. 우리나라의 생명 가르치는 윤쌤 한 명뿐인 듯한 오만함과 찌질함 너무나 놀랍네요. 설마 첫 댓글이 김승땡이 국어 1타는 아니겠지요? 어떤 강사들이 저 글에 동조했나요? 저 우선 김승땡 수업 취소합니다. 진짜 여러 사람들이 실망시키네요. 원서지원 찍기에는 윤쌤을 저는 진짜 레전드라고 인정하기에 그 쌤이 핑돈 것도 이해되고
그리고 윤쌤 수업은 본인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못하세요. 우리 애는 책 읽어주는 밀리의 서재라고 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윤도영 쌤은 최상위권 이과생들의 입시 지원 원서 쓰기를 위해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레전드 선생님이세요. 입시판에서 서로 필요로 하는 관계라고 생각돼요. 세상에 어쩜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돈 받고 가르치는 강사라도 이러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일타는 맞지만 그 명성 오래 갈까요? 욕설 사담 싫어하는 차분한 아이들은 욕설로 잠겨오는 강의는 필요 없죠. 댓글에 나온 백호 한종철 쌤 추천해요. 다 필요 없고 소비자가 생산자를 모욕하는 건 걸리고 생산자가 소비자를 모욕하니까 인성우는 애초에 돈 내는 아줌마는 갑이고 돈 받는 강사는 을이라는 가족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당신이 꼴 받으면 드랍하면 되듯이 내가 꼴 받으면 등록 안 받으면 됩니다. 먼저 모욕을 한 건 당신네들이고 나는 그대로 돌려줬을 뿐이에요. 결론. 선빵을 맞고 가만히 있으면 병수다. 교육 관련 채널 구독자 수 1위, 교육 분야 누적 조회수 3억 회로 1위, 강성태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TV BJ가 운영하는 공부이신 강성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유튜브 채널의 방향성은 인기동 영상을 보면 대략 알 수 있다. 공부법 유튜버답게 가장 높은 조회수 10개의 영상 중 9개가 모두 ASMR 영상이었다. 성태계이 언제부터 ASMR 유튜버 됐노? 참고로 최근에는 영단어 영어 회화 영상을 올리는데 100만 유튜버답게 조회수가 수필템보다 안 나온다. 성태계이 100만 구독자 다 어디 갔노? 그래도 본업이 아프리카 BJ라서 그런지 방송 컨텐츠의 만큼은 진심인 편이다. 미미미누의 좀 독서실 컨텐츠가 초대박을 치는 것을 보고 성태계인은 호다다닥 가서 유튜브 최초 라이브 온라인 중 독서실 이라는 키워드로 컨텐츠를 만들었다가 컨텐츠 표절 의혹으로 미미미누 팬덤에게 야물딱지게 맞았다. 필자가 보기에 성태계이의 정확한 직업은 동기부여를 하며 자신의 사이트에서 공부법 영상을 판매하는 나무게이와 비슷한 부류가 아닌가 싶다. 문제는 나무게이는 재미라도 있는데 성태게이는 재미가 없다. 그리고 애초에 성태게이 얼굴이 나오는 영상들보다 얼굴이 안 나오는 ASMR 영상들 조회수가 훨씬 높은 것부터 이미 답이 나온 것이다. 구독자가 5,000달러인 수필템 영상보다 조회수가 안 나오는 100만 유튜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딱 한 명뿐이다. 만약 필자가 공식 유튜브 운영자라면 어떻게 해서든 이분을 영입할 것 같은데 그분의 성함은 공보의 신 보현. 인강을 처음 접하는 학생은 인강을 선택할 때 과연 무엇을 볼까? 처음 맛보기 한 강의만 보고 강의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마련이다. 그래서 인강을 처음 보는 학생들은 비주얼적인 측면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강사가 수업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는 옛말이다. 메가스터디 모 강사는 이를 인지했는지 자신의 의상을 엑셀로 정리해서 전에 입었던 의상과 안 겹치게 입으려고 한다고 했다. 비주얼 역시 강의 준비의 일부분이다. 오늘 소개할 강사는 중앙대 수학과 여신 출신으로 중앙대학교 홍보대사이다. 유튜브에 올린 모의고사 해설 영상의 조회수가 갑자기 떡상하면서 인강 강사로 데뷔하는 신기한 케이스이다. 이름 주혜지, 전 스카이에듀라는 인강업체 소속 강사였으며 참고로 스카이에듀는 망했다. 현재는 분당, 대치, 송파, 현강에 출강하고 있다. 여러 유명 학원에 출강하는 만큼 정말 아름답다. 필자는 대치동에서 대형 강의를 듣다 보니 복도에서 여러 스타 강사들을 자주 봤었는데 실물만큼은 GDT가 무조건 원탑이다. 카메라의 실물을 전부 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강사 중 한 명이다. 단문골로 트와이스 체형과 미스의 수지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수업의 질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메가라셀에서 오랫동안 현강 경험이 있는 만큼 강의력 또한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그래서 학생들 또한 수업에 상당히 집중한다는데 보라는 칠판은 안 보고 그녀의 얼굴만 보다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다. 필자의 친동생도 GDT의 현강을 들었는데 참고로 필자 친동생은 단대부고 전교 월등이었다. 2017년 오르비북스 수학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왔다. 1시간이 넘는 영상임에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이들이 시청했다. 한석원 버리고 주혜지로 갈아탄다. 현우진 버리고 주혜지로 갈아탄다 등의 댓글은 많이 없었고
이상하게 영어, 중국어 댓글이 더 많았다. 초반에 영상을 주로 시청했던 시청자들의 지역이 한국이 아닌 홍콩, 대만 지역이라고 했다. 수학은 전 세계 언어라는 말이 있어서 그런지 수많은 외국인들이 수학 모의고사 영상을 시청하며 현재는 300만 조회수가 넘게 된다. 이 영상을 통해 세계의 미의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세계적으로 유명인이 되어버렸다. K-팝에서 따와 한국의 수학을 세계 널리 알린다라는 뜻에서 KMS라는 별명이 생기게 된다. 해당 영상이 갑자기 이슈가 되기 시작하며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과 인강업체에서까지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수험생이 아닌 일반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총수능 응시생 수준을 넘는 센세이션한 인기를 누리게 된다. 그런데 EBS 강사 군대 비하 사건 이후 인터넷 강의 분야에서 최대 규모 이슈가 될 만한 희대의 발언을 하게 되며 상당한 질타를 받게 되었다. 한 학생이 가영 7등급 이꼴은 아영 2등급. 문과무시 발언 채팅을 올렸다. 그 채팅을 읽고 가영 7등급이 나영 공부한다고 1등급 안 됩니다. 가영 7등급은 공부 안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은 용접 배워가지고 저기 호주 가야 돼. 돈 많이 줘. 해당 발언에 대해 주혜지가 비판을 받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주혜지가 일반 유튜버가 아닌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자로서의 위치에서 한 말이라는 것 때문이다.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기술직을 천대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발언을 했으니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현강을 실제로 들었던 제자들은 이 사건을 상당히 안타까워한다. 평소에 제자들을 상당히 아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생들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였고 무엇이 학생들을 위한 일인지 누구보다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라고 한다. 현강 학생들의 이름을 상당히 신경 써서 외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모 기숙학원의 교과 강사들 중 유일하게 자신의 반 학생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종강 때는 자신이 직접 학생들 이름에 이니셜을 새긴 열쇠고리를 만들어 종강 선물로 주었다고 한다. 주의 중앙대는 연극영화과, 연영과가 상당히 유명한 편이다. 그런데 연영과의 연기 실력을 초월하는 한 빌런이 있었다. 바로 설캠 학생도 아닌데 자신을 중앙대 설캠 연영과 소속이라고 당당하게 위장한 훈이가 학술 동아리에 한 명이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해당 학교 소속이 아니면 말을 몇 번 섞어보면 티가 확실히 나기 때문에 훈이의 위장은 금방 들키지 않았다. 연영과는 왜 이런 학우를 안 데려갔는가? 웃긴 건 졸업하기 직전까지 위장 빌런의 연기에 속아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래도 필자는 다른 사람에 비해 눈치가 상당히 빠른 편이다. 중앙대는 타 학교에 비해 캠퍼스도 작은 편에 속하고 다른 학과랑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은 필자가 수업을 같이 들은 연영과 소속 유리에게 훈이와 같은 동아리에 속해 있다고 했더니 유리는 훈이라는 이름을 전혀 모른다고 하였다. 그때 필자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다. 한 번은 동아리의 소속 맹구가 행정실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심심해서 행정실에서 일하는 프로그램으로 동아리 학우들의 성적을 한 명씩 검색해봤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훈이의 성적만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알고 보니 훈이의 소속이 바로 중앙대 야간대학원 연영과 소속이었던 것이다. 그래도 동아리 소속 인원이 다들 따뜻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다들 알았음에도 졸업할 때까지 훈이 앞에서 아무도 티를 내지는 않았다. 훈이는 졸업하고도 뻔뻔하게 자신을 설캠이라고 속이고 다녔지만 그때도 다들 아련히 쳐다볼 뿐 딱히 티내지는 않았다. 다음화 여성 함부로 터치 빌런. 구글의 중앙대 똥공기를 검색하면 딱 두 가지 내용이 나온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국악대 집합 빌런, 국악대 4학년 언니 생일이라고 16학번 밑으로 싹 다 집합시킨 적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기숙사 암기 빌런, 새로 들어온 신입생 후배들에게 선배들 기숙사 호수를 전부 암기할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이게 똥공기가 완마 다들 이리 와보소. 이게 똥공기란다. 라떼는 말이다 이 가족 같은 것들아. 공대인데도 선배들이 똥공기가 아주 극심했다 이 가족 같은 것들아. 특히 술을 아주 끝까지 먹였는데 처음 보는 선배 전화번호 하나 못 맞출 때마다 한 잔씩 먹이고, 처음 보는 선배 이름 한글 잘 못 맞출 때마다 한 잔씩 먹이고, 그냥 아주 죽고 싶었다 이 가족 같은 것들아. 그럼
필자가 당한 것도 별로 똥군기라고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필자가 포함되어 있던 한 학술 동아리의 위장 빌런을 뛰어넘는 레전드 빌런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살캠 중앙 동아리의 훈이라고 불리는 한 선배가 있었다. 필자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동아리 회식 자리에서 훈이가 여러 후배들을 수차례 함부로 터치했다고 한다.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생기게 되고 필자의 여 동기 중 한 명이 칼을 빼들었다. 훈이 선배에게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다. 여기서 끝났냐? 대한민국의 법은 증거재판주의라고 사과문이라는 증거를 받아낸다. 여기서 끝났냐? 받은 사과문을 동아리 카톡방에 전부 뿌려버린다. 그렇게 모든 악행들은 전부 사라지게 되었지만 필자는 그래도 중앙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을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너 거기서 여자친구도 사귀었다며? 그래도 필자가 동아리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그 여자친구랑 올해 결혼하니까. 조선의 고등교육기관이자 최고학부이며 국내 대학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 21세기까지 유교적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는 시입선비들의 학교. 하지만 워낙 든든한 백 덕분에 오히려 시대를 앞서가는 학교, 성균관대학교 수원캠, 이 아닌 자과캠이다. 나무위키에서는 자과캠 학부생이 구구절절 설명하기 귀찮아서 스스로를 수원캠이라 말한다는데,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수원캠이라는 단어는 자과캠 학부생들의 발전 버튼이니 꼭 조심하도록 하자. 한 일화로는 자과캠으로 논술 시험을 보러 가는 학생이 길을 가다가 성대생에게 혹시 성균관대 수원캠으로 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요? 라고 길을 물었다가 그 자리에서 즉시 성대생이 가지고 있는 전공책으로 두드려 맞았다고 한다. OT 때 꼭 보여주는 유명한 짤로는 성균관대 교수님, 성균관대 장학생, 성균관대 이사장, 성균관대 학부모, 선배님들 모두가 유교 관련 인물들이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공자탄신일에 쉬는 학교다. 성균관 대학교라는 인식답게 공대생도 논어를 들어야 졸업이 가능하다. 참고로 공자탄신일에 에버랜드를 가면 성대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자과캠은 수원에 있으며 가까운 지하철역은 성균관대역이다. 학교 인식 자체는 수원에 있어서 서울에서는 통학이 절대 불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당에서 버스를 타면 바로 학교 앞에 내려주기 때문에 사실 강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하는 강북에 있는 학교들과 통학 시간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인사캠도 없이 자과캠만 사용하는 것 치고는 캠퍼스가 상당히 넓은 편이다. 상당히 좋은 점은 이렇게 넓은데 고저차가 거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언덕이 없는 평지라는 뜻이다. 다른 학교는 언덕이 많아서 헐떡고개니 무슨 고개니 말들이 많지만 성대는 평지라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을 많이 볼 수 있다. 참고로 캠퍼스 안에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는데 디지털 도서관이란 다른 건물 사이에 부는 바람을 뒤도풍이라고 하는데 진짜 족되게 분다. 한 번은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갑자기 교수님이 납땜기를 들더니 디지털 도서관을 부셔버리겠다고 하셔서 연구생들이 교수님을 말린 적이 있다. 학교에 특이한 시설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동물원이 있다. 하마, 기린, 사자, 호랑이, 코끼리, 능쿨하고 동물원이 아닌 식물원이 있다. 웃긴 점이 뭐냐면 그냥 말이 식물원이지 사실 초원이랑 다를 바가 없다. 편의시설로는 휴게실이 있는데 여학생 휴게실이 6개이고 남학생 휴게실은 1개이다. 남고마냥 남자만 득실되는데 남학생 휴게실이 1개라는 것은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려라라는 말과 함께 코로나 이후 전부 폐쇄되었다. 공대 기준으로 남녀 성비율이 개박살나서 동물원은 없지만 현실판 동물원이 생기게 된다. 여자애들은 어지간하면 남자친구가 있고 그냥 머리 길고 여자 같기만 하면 4명이랑 동시에 썸 타다 사귀는 경우를 필자가 주변에서만 몇 번 봤다. 그리고 학교 특성상 이과 남자애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연애 경험 없는 애들이 엄청 많다. 필자도 4년 동안 한 여자만 쫓아다녔지만 결국 깨달은 것은 나 자신도 어장 안에 있는 물고기들 중 한 마리라는 것뿐이었고 이것을 알았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었다. 삼성학술정보관은 자과캠의 도서관이자 랜드마크이다. 앞에 잔디가 쫙 달려있어서 외국 학교 느낌이 나서 놀러 오면 다들 여기서 사진 하나씩은 찍고 간다. 추가로 책 주문에 꽤나 큰 예산이 배정돼서 어지간한 책은 사달라고 하면 다 주문해준다.
만화책도 전부 사준다고 하며 내부도 정말 잘 되어 있다는데 사실 내부 구조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들어가 본 지 3년이 넘었고 앞으로도 갈 일은 절대 없다. 학교 축제 행사로 현수막을 거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연고대는 다른 학교라서 서로 디스한다 치는데 성대는 스웩 넘치는 학교라서 같은 학교끼리 디스전을 한다. 그런데 분명히 서로가 주고받은 쌍방향성 디스전임에도 불구하고 인문대생 취업 비하 논란으로 마치 이과생들이 인문대생을 일방적으로 비하한 것이라는 뉴스 보도가 줄줄이 안 오기 시작했고 현수막을 허용한 작업 겸 학생회에서 실제로 사과문을 발표한다. 분명히 인사캠에도 이과생을 디스한 현수막이 있었는데 타격감이 적어서 기억이 안 난다. 학식은 보통 4가지로 분류하는데 공식, 기식, 학식, 교직원 식당 이렇게 4가지이며 공대생들은 주로 공식을 먹는다. 가격은 5,500원이며 맛은 보통인데 학교에서 필자가 영상 만들고 있는 것을 알았는지 이상하게 사진 찍으러 간다는 먹을만 했다. 대부분 점심은 후문에 있는 음식점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남녀 비율이 군대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후문에는 남자애들을 저격한 돈가스집만 5개가 있다. 그중 하나가 맛집으로 유명한 스윙스도 알아버린 본찌 돈가스이다. 참고로 스윙스는 성어 영웅과 출신 선배님이며 본찌 돈가스를 먹겠다고 성대 와서 공짜 공연도 해주고 무대에서 소주 2병 원샷 때리고 학생한테 자기가 입고 있던 100만 원 넘는 옷을 벗어서 던졌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자기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벗어 던진 옷을 다시 받았다고 한다. 능쿨하고 에타에서 실제로 스윙스의 옷을 받았던 학생이 실제로 받았다고 인증을 했다. 다른 건물들은 새 건물이 많은데 이상하게 공학과는 상당히 낡았다. 생긴 거는 발로 차면 부서질 것 같지만 실제로 성대 제1공학관이 만들어질 때 수원에서 가장 튼튼한 건물이었다고 한다. 공대 건물이 쓸데없이 튼튼해서 새로 지을 생각은 절대 안 할 뿐더러 장비가 비싸서 건물을 무너뜨리고 새로 짓기 힘들다고 한다. 공대는 일단 지금 성대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교수진이 상당히 빵빵하고 심지어는 노벨상 후보에 오른 교수님도 있다. 연구자가 꿈이라면 성대가 상당히 유리하다. 그 이유는 연구는 어느 학교인지보다 어느 교수 밑에서 크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취직이 잘 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같은 라인의 학교들에 비해서 취직이 잘 되느냐? 그건 모르겠다. 아마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도 선배들을 보면 꽤나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서성한 공대 중에 그래도 성대 공대가 최고인 이유는 내가 다니니까. 다음은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 수가이동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 수가이동 갑자기 교수님이 수업은 안 하시고 경희대 전자과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관심 없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으니 추후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예정된 컨텐츠 전교 꼴등하면 가는 대학교. 경희인과 외부인을 구별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다. 학교 캠퍼스가 미치도록 넓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 정문 앞에서 버스를 타고 들어오는데 만약 외부인이 정문 앞에서 버스 탈 때 카드를 찍게 되면 경희인과는 다른 소리가 난다. 삐빅 외부인입니다. 는 장난이고 버스 탈 때 외부인과 경희인을 구별 가능한 이유는 정문 건너편부터 학교 내부까지 다니는 모든 버스는 무료이기 때문에 애초에 카드를 찍을 필요가 없다. 참고로 공짜로 탄 버스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카드를 찍고 내려야 한다. 캠퍼스가 정말 예쁘기로 유명한 학교이다. 캠퍼스 정문, 외국어 대학, 체육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중앙도서관, 노천극장. 참고로 노천극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 K-팝 그룹 BTS가 뮤비를 찍고 간 명소이다. 그리고 대망의 전정대. 전자정보대학과를 줄여서 전정대라고 부른다. 참고로 전정대는 강한 자들만 입학할 수 있는 경희대학교 최고의 학우들이 모인 건물이다. 그 이유는 전정대를 가기 위해서는 헐떡절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약한 자들은 헐떡절벽을 넘어보지도 못하고 논술 시험에서 떨어지기 마련이다. 참고로 전정대의 앞모습은 발로 차면 무너질 것 같지만 건물의 뒤편을 발로 차면 발이 아야 할 수 있는 새 건물이다. 양념반 후라이드 반처럼 반은 새 건물이고 반은 낡은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편의시설로는 1층에 지하 25 편의점이 있다.
다른 학과는 건물 안에 카페도 있는 것 같은데 공돌이와 콩순이들은 학업량이 많기 때문에 커피를 달고 살지만 아쉽게도 전정대에는 카페가 없다. 가장 가까운 카페는 중앙도서관 그리고 학생회관에 있는 카페이며 그마저도 걸어서 10분이기 때문에 우리 전정대 콩순이 콩돌이들은 커피가 먹고 싶으면 직접 개조한 드론을 타고 다녀온다. 경희대학교 국제캠은 타 학교들과 다르게 학식은 최고의 외부 업체 삼성이랑 협약을 맺어서 맛없다 라는 게 대부분 평론이다. 학식은 총 4종류이며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교직원 식당 5,500원 먹을 만함, 특식 6,500원 웬만하면 사 먹지 말 것, 소반, 제2기숙 식당 4,500원 맛있지는 않음. 보통은 시켜 먹거나 버스 타고 학교 밖에서 먹고 오는 경우도 많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대학가라서 주변 맛집은 많으며 유명 맛집으로는 GS15, 이마트24CU 그리고 봉구스 밥버거가 있다. 이외의 음식점들은 대학가 프리미엄이 붙어서 너무 비싸다. 주변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냐면 정문 건너편에 메가 커피가 생겼다는 글 하나만으로 드디어 학생 소비에 부담이 가지 않는 카페가 생겼다고 다들 환호한다. 학교 근처에 특이한 음식점이 있는데 절대 허언이 아니고 회를 떠주는 PC방이 있다. 실제로 자리에서 회덮밥을 시킬 수도 있다. 사이버 대학교와 같은 캠퍼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이버 대학교와 축제는 따로 진행한다. 그래서 연예인 공연도 다른 날에 다른 라인업으로 부르는 게 대부분이다. 라인업은 사이버 대학교 축제가 더 화려할 때도 많다고 한다. 내려오는 축제 전설로는 학교 축제 때 예대에서 주점을 열었는데 여아구들이 바니걸 코스프레를 한 채 주점을 운영하다가 학교 측에서 옐로 카드를 꺼냈다고 한다. 공대는 전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남쪽 캠퍼스라는 인식이 있지만 어문 계열, 예체능 계열도 있기 때문에 성비는 생각보다 고른 편이다. 실제로 필자가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듣고 남녀 성비율 긴급 점검을 했고 정확히 남자 42명에 여자 4명이 수업을 듣고 있었다. 분명히 남녀 비율이 고르다고 했는데 숫자를 잘못 계산한 줄 알고 생각을 해보니 필자의 소속이 전자공학이다. 경희대 전자공학과의 위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지극히 교수님의 개인적인 발언이며 선동과 날조가 포함되어 있으니 알아서 잘 걸러서 듣기를 바란다. 참고로 학교에서는 이 얘기를 공론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교수님의 이제는 못 참겠다 시전으로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퍼진 이야기이다.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했다. 그 이유는 서울에 반도체 융합과가 생긴다고 한다. 반도체 융합은 반도체학과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융합이라는 말처럼 원래 본인의 전공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반도체 융합 수업을 듣게 되면 부전공처럼 졸업할 때 자신의 전공 밑에 반도체라는 항목이 추가로 나간다고 보면 된다. 전자공학과는 수원에 있는데 왜 서울에 만드냐? 교수님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문과 학생들이 취업이 힘들어서 서울에 갑자기 반도체 융합과를 개설했다고 생각하신다. 반도체를 공부하려면 석사를 해도 부족한데 그것을 전공도 아닌 부전공으로 깔짝 듣고 반도체 인재라고 해서 학교를 내보내면 학교 평판에 금이 가게 돼. 그에 대한 피해는 전자과 학생이 볼 것이라는 얘기였다.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 라고 말하셨다. 필자의 입장이 아닌 교수님의 입장이니 반박신 입말이 다 맞음.